수입 우유 반값이라. 이게 사실일까요? 야, 그래서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3년 새 멸균 우유 수입액 상승률입니다. 이게 제가 잘못 쓴 게 아닙니다. 21.39%를 쓴 게 아닙니다. 213.9%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멸균 우유를 수입하는 게 지금 3배, 3.1배가 늘었다는 뜻인가요? 3.1배. 그것도 3년 사이에. 진짜 엄청나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지수로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3년 사이에. 2019년만 하더라도요 742만 4천 달러였습니다. 예, 2022년에는 엄청나게 올라가죠. 예, 2,330만 2천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와, 이게 뭐 예, 올라가도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나 싶잖아요. 2020년에 796억 2천만 달러가 순식간에 2021년에 1643만 1천 달러로 올라가더니 그 다음에 2022년에는 2330만 2천 달러. 올해는요 이대로 가면 이대로라잖아요. 이대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현재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5월 현재입니다. 이게 5월 현재인데 30만 9천 달러입니다. 그럼 3천만 달러가 넘어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3천만 달러가. 저는 이게 결국 말입니다. 우유업체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요. 또 축산농가도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다 다 죽는다 하는 말이 우유업계도 폭망하고요. 축산업계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멸균 우유가 그만큼 말입니다. 수입이 많아진다는 뜻이죠. 이게 여러분 잘 보면 말입니다. 우유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멸균 우유의 수입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2021년에 그동안은 말입니다. 리터당 926원이었거든요. 926원. 그것을 2018년, 19년, 2020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2.3%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멸균 우유가 지금 뭐 폭등했죠. 수입이 1643만 1천 달러까지 늘었으니까 엄청나게 늘은 거잖아요. 2022년에 늘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5.2% 올려서 리터당 원유 가격이 996원이 되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2330억 2천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2023년 지금 8.8% 올려서 리터당 1084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더 커질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커질 거라. 그러면 모두가 최악의 충격을 맞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게 수입 멸균 우유 가격이 굉장히 싸거든요. 국내 일반 우유가 지금 2,900원이거든요. 이제 8.8% 올렸으니까 이게 더 올려야 된다. 3,000원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이제 술술 나오죠. 안 그래도 지금 말입니다. 안 그래도 국산 우유보다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게 적어도 말입니다. 30%에서 40% 더 쌉니다. 폴란드산 우유만 하더라도 리터당 1,600원에서 1,800원 수준입니다. 우리는 2,900원 수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입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우유 안 쓰게 됩니다. 이게 낙농협회에서 말입니다. 낙농진흥회인가요?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말입니다. 축산농가도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올랐죠. 사료값은 사료값대로 올랐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올랐죠. 그러니 우유를 안 올리면 안 된다. 원유 가격을 안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우유업체와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재료값은 재료값대로, 그 외에 뭐 기업에는 적폐 세력으로 삼아서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 뭐 이거 지금 난리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다 정말 다 죽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3대 우유업체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메일유업은요. 전년 대비 2022년이 607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30.9% 수준입니다. 마이너스 30.9% 수준. 서울우유는요. 전년 대비 2023년 상반기가 206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이거 마이너스 27.2% 수준입니다. 남양유업은 2020년부터 3년째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기업들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죠. 점점 줄어들어서 남양유업처럼 이렇게 마이너스를 계속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남양유업은 특수상이 조금 있어요. 경영권 분쟁도 있고요. 그래서 남양유업이 이게 기업인가 싶을 정도로 최악에 달리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원유 생산량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낙농업체들이 생산한 원유가 1분기에 49만 8천 톤이었거든요. 2.5% 줄어들었어요. 요즘은 젖소 먹여서 말입니다. 본전을 못 뽑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본전을 못 뽑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말 안 해도 뻔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 안 해도.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우유업체에 투자하는 사람들 없겠죠. 지금 뭐 현재 상태로 봐서는요. 지금 우유업체는 살아나려고 하면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살아나려고 하면 하나밖에 없다. 뭐 하나밖에 없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뭐 수입 많이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수입 많이 하는 수밖에. 그렇다고 수입을 계속 갖다 대고 막 수입을 한다는 건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기업이라는 게 사회적 책임도 다 해야 되거든요. 이게 낙농업체를 무시해 가면서 그냥 수입에만 의존할 수는 사실상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말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지금 우유업체도 그렇고요. 또 낙농업체도 낙농농가도 그렇고요. 모두가 최악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게 방향타를 잘 잡아야 됩니다. 지금 낙농업계나 우유업계나 지금 해야 될 일은 정부의 그 일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정부에. 정부가 일을 해야지 지금 정부가 사실 일을 너무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권력은 바뀌었는데 공룡 야당이 되니까 어떻게 치고 나가지를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잖아요. 그게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가만히 두면 모두가 힘들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게 업계를 분석하면서요. 제 스스로도 놀라는 게 진짜 최악의 상황들이 점차 커진다는 것. 그것을 보면 더 놀랍고 혼란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비정상이 정상화돼야 되는데 지금 비정상이 정상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낙농 농가에 가보면요. 농가는 농가대로 지금 힘들다 죽겠다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고요. 업체는 업체대로 힘들다 죽겠다 이런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거든요.
이 말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을 못 해준다는 뜻이에요. 모두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요. 빨리 하루빨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 제도 개선이 우유업체도 좋아지고요. 낙농농가에도 좋아지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